안녕하십니까, 차영주 전문위원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. 최근에 이제 각종 밈까지 형성하시면서 MZ세대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신 우리 박민수 저자님이신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그 MZ세대에게 최고 민수로 알려져 있는 필명 샌드타이거 샤크인 박민수 작가입니다. 제가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로 이번에 찾아뵀는데요. 주식 투자를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.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기본은 돈을 많이 버는 회사, 네. 그리고 그 많이 번 돈을 베푸는 그런 회사다. 그래서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에 집중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아들 입장이 돼서 네. 책을 한번 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물론 책은 좀 두꺼운데 글자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보기 상당히 좀 좋게 돼 있고 그림도 적당히 잘 있으니까 네.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우리가 쳐다봐야 될 텐데요.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강하고 한국 증시도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강하죠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2023년에 대한 전망이 썩 그리 밝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강한 이유,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강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럴 때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. 이 강세장 전환이냐라는 네. 부분들을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는 못했었죠, 상황이죠. 상황이거든요. 이렇게 증시라는 것은 이 예측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예.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얘기도 그렇죠. 되게 많았었고요. 그런데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온기가 좀 펼쳐지는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, 뭐 테슬라, 강한 애플이라든지요,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.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우리 시장에도 안도감을 주고 또 반도체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잖아요.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, 안 좋죠.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뭐 실적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온기들이 이야기되면서 좀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좀 진입도 가져오고요. 이런 뭐 상황들이 결국 강세장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주도주를 반도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이끌면서 좀 스프레드 효과가 뭐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오르고 그런 좀 낙수 효과들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은 조금 안 좋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. 아마 표로 나갈 텐데요. 삼성전자의 작년 그 당기 순이익이 54조 정도 됐는데요. 올해는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해요. 거의 그러니까 20% 정도 안 되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제 2025년 되면 한 44조 정도까지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네요. 결국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.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사이클의 어떤 상승 그런 기대감들.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는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죠. 실적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요. 그래서 결국 그 44조의 당기 순이익을 현재 시가총액에 대입해보면 PER이 한 10.85배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PER이 한 13배가 넘어가면 좀 버블이라고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죠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 30% 정도는 아직은 버퍼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시장이 한 10%에서 20% 정도는 좀 여유가 삼성전자 측면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조 2천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는 한 9조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요. 그러다 이제 2025년이면 7조 정도 다시 순이익이 올라가는데요.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1.87배거든요. 거의 이제 12배 가까이 왔으니까 반도체가 뭐 이 전문가들이 이제 하반기
뭐 증권사 공통된 의견이 주도주로 갈 것이다. 그렇죠.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진입하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지수가 굉장히 강하죠. 좋아지잖아요. 이런 뭐 엔비디아발 이런 분위기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텐데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이 부분은 아마 코스피 PER 13배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20% 내외 이 정도의 버퍼가 있어서 그게 이제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매도세가 강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온 시점은 이미 좀 낮은 시점에서 들어왔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한 PER 13배 정도면 차익 실현의 어떤 수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. 조금 약간의 이제 시각을 좀 틀어서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대장주는 에코프로이고요.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이거든요.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시각은 어떠신지요?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의 여러 가지 뭐 호재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정도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1선까지 내려왔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저는 이제 횡보를 한두 달 정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간 이유가 조정을 이제 왜냐면 이 6월 말 실적 발표가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되잖아요. 그런 실적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테슬라의 강세가 이 조정을 좀 줄여주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올해 주가 상승의 주된 이유는 실적 개선에 있다고 보고요.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작년 말 당기 순이익이 2,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3,800억, 내년은 5,400억, 그리고 2025년엔 7,800억까지 매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33배 정도 되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33배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.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EPS 성장률이 따라오니까 그만큼. 네. 그래서 지금 정도의 어떤 PER을 저는 유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7월 말에 실적 발표 그리고 3분기 또 10월 달 이렇게 실적 발표를 보고 이렇게 보통 실적 개선주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.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.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25년에 7,2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거든요. PER이 한 41배 정도까지.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는 밸류체인 광물 밸류체인 좀 반사 효과를 좀 얻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주가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조금 버블 우려감들이 좀 있긴 해요. 단기적으로. 그래서 저는 한 PER 30배 내외 정도를 유지하면서 일단 7월 말까지 좀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상대적으로 LNF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좀 꺾여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감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.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안 좋았죠. 네. 근데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한 6,6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보면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15배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결국 좀 시간이 지나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 LNF도 그 눈높이를 맞출 텐데 당장 올해 실적이 조금 꺾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나 싶고요. 저는 이제 그 여러 섹터 중에서 양극재 부분을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. 지금도 그 배터리 한 40에서 45% 비용은 다 양극재에서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. 원래 2030년 이후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도요타가 2027년에는 제품을 내놓겠다 막 이렇게 선언들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맞추고 있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전고체 배터리에서 살아남는 건 양극재의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양극재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고요.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저는 양극재 섹터들의 어떤
이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양극재에 집중하고 그 온기가 이제 음극재라든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요.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앞으로의 기대치를 한 5가지로 짧게 한번 또 의견을 더하자면요.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부의 정책적인 그 어떤 트렌드를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.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에 67%를 전기차로 판매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친환경차로. 네, 예. 그러니까 3대 중에 2대는 어찌됐든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.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% 정도를 전기차를 팔았더라고요. 그러면 11배 정도를 9년 사이에 판매 비중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그 어떤 포화 상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몇 년간은 그런 걱정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. 또 글로벌하게 2035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들을 하잖아요. 그 핵심에는 어떤 전기차의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. 2030년 이후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 2026년까지.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사용처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배터리의 용량이 부피는 줄어드는데 용량은 더 커지니까. 퀄리티는 좋아지니까.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실적 개선. 특히 양극재 기업들의 이 실적 추이를 보면 매년 꺾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꺾이지 않는 실적은 저는 계속 온고잉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 실적 어떤 낙수 효과를 누렸으면 하고요. 네 번째로는 설비 투자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NH투자증권에서 발표했는데요. 2022년에 양극재 한 10만 톤 정도의 생산을 예상을 했는데 2026년이면 48만 톤. 여기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생산도 꽤 늘어나거든요. LNF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한 40에서 43만 톤 2026년이면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이후에 어떤 금리 정책 부분들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성장주에겐 투자 기회일 것 같고요.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라든지요 이런 어떤 모멘텀들 그리고 우리의 2차 전지주도 그런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이 CPI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